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일 아침 10시가 11시 정도 됐네요.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라든지 파시즘, 나치즘, 일본 제국주의, 이런 것들은 언제 왜 생기느냐, 이런 걸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거든요. 보통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170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영국 해군의 중령이었던 제임스 쿡이라는 원형항해의 대명사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하와이에서 결국 기습을 받아가지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전 세계를 탐험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괴혈병이라고 불리우던 이 몸이 붓고 치아가 빠지고 몸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질병을 최초로 극복해냈어요. 자기가 고기를 먹을 때 야채하고 버무려서 먹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게 맛이 좋으니까 선원들에게 먹으라고 했다가 선원들이 한 사람도 계열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가지고 채소를 바탕으로 해서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되면 계열병에는 걸리지 않는다. 이래 원양항에도 자신이 있다는 소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누비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조금씩 야금야금 전 세계를 이렇게 헤쳐모여 하던 그 시절에 1872년쯤 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디즈데일리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디즈데일리라는 볼상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디즈데일리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영토 확장과 식민지 개척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그런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주인 삼았던 미국이 또 참전을 하면서 제국주의가 확산이 됐죠. 그러다가 만주로 진출해서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했던 일본도 제국주의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국주의가 나날이 발전해 갔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거 파시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인데, 1922년도에 그런 이른바 로마 진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솔리니가 군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해가지고 스스로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1933년도에 절대적인 다수당이 되고 공산당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나치당이 그 당시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929년도에 검은 목요일인가 검은 금요일인가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들이 모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말이지, 국내 경제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안하고 국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고, 이거를 바로잡을 이런 목적과 심산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탈리아인으로 채우자, 전 세계인을 게르만 민족 아리아인으로 채우자, 이런 식으로. 그래 1936년도에 그 절정에 달한 것이 몇 회 올림픽인가요? 11회 올림픽인가요?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가 개최를 하면서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쟁의 광기에 살인, 전쟁의 서막이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뭐 일단은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서민들이 돈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니까 그저 좋은 줄 알았어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에게 전략을 강조하면서 그 예산은 30%가 아니에요. GNP의 30%를 군사비에 쏟아붓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북한이 지금 GNP의 30%를 군사비로 쓰거든요.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고 민수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없는 거죠. 군사력이 광분을 하는 제2의 제3의 그런 뭐랄까요, 제국주의화 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1980년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될 무렵에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도 일떠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86년도 88년도 그러니까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하고 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치 치하의 베를린 올림픽하고 조금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나고 행사에 마구 동원되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동메달 2개를 이제 친필 사인이 적혀 있는 동메달 2개를 받은 것으로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베를린 올림픽 나치 치하에. 그러니까 이제 꺼지자면 이제 태릉 선수촌 방문해가지고 선수들 이렇게 살려준다. 그래 이제 84년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와라. 강남에 집을 아파트 무상으로 한 채 주겠다. 그게 이제 너무 그래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스포츠를 편애한다. 이게 히틀러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국민들은 이제 알 도리가 없죠. 월급은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는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희 경제수석을 발탁해가지고 월급은 자연적으로 호봉제를 따라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물가는 안정화를 이루고 있으니 국민들은 살 판다니까 정부가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 군사 대국화, 제국주의화, 20세기 말에 이제 제국주의화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너무 호황일 때 국민적인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한다, 스포츠에 투자를 한다, 그래 이제 대통령이 나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원형적인 그런 파시즘, 나치즘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국민들은 이제 선전선동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치의 유명한 선동 장관, 선전 장관이었던 개별수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동을 하는데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왜냐? 선동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십 마디를 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수십 마디를 하는 와중에 선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참 그 옛날 역사 시대로 돌아간다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게벨스일 정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동을 잘하는가, 나 같은 사람은 선동이 안 되고 벗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가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실리주의를 외교적으로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냉전이 도래하긴 했는데, 신제국주의, 파시즘, 신나치즘은 법으로는 이제 단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 독일도 그렇고, 이제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제국주의의 꿈이 좀 연그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과거 일본군 제국주의 군대의 군복을 입고 일장기나 우길 승천기를 휘날리면서 일본도를 딱 차고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는 이런 모습에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먹고 사는 게 개인의 일상이 중요해지고 국민들의 개인주의가 조금 이렇게
만연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그런 그 군사 대국주의, 제국주의, 진출주의,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도 해양 영토 분쟁을 위해 가지고 해상 구조물을 이제 뭐 세운다.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걸어본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투기라든지 초계기가 남의 영공을 슬쩍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말이지 간섭 안 하네. 자주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다 보면 우리 영공으로 조금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장난스러운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도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어떻게 이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을 스스로 이제 잠재우면서 국민들이 소위 그 속된 표현 편하게 말씀드리면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으면 국민들은 이제 그 넘어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등 따시고 배부른다고 해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게 있는데 왜 과거처럼 했다가 잃을 거를 잃고 그렇게 또 자성자박을 하느냐. 이런 깨달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국토가 항폐화되고 모든 걸 많은 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투하됐을 때 폭심지 주변에 그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공원에 가면 이런 그 비서 그 문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되풀이 안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되풀이를 안 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그 지금의 형세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뭐 파나마 정부로부터 그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라든지 그린란드를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북극 항로와 군사 거점으로 좀 삼아보겠다는 이런 논리, 팽창주의 이런 게 아직은 있어요. 있고 이제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중공도 뭐 인공암초를 세운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결국 뭐냐면 세계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과거에 이럴 거 다 이뤄놓고 또 이게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일떠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경제가 이제 늘 회전해서 돌아가다 보니까네 경기가 상승했다가 하강할 때도 있는 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상승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과거에 참정권도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좀 이렇게 그 국민들이 좀 나서는 게 힘들었다면 지금은 참정권이 만 19세 이상은 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이런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일떠선다면 뭐 결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존재, 중공 일본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닌데 결국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 현명한 판단이 이제 들어가면 우리도 안정화는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너무 그런 점에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이제 될 것 같고 국민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